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정부, 그 다음 여당 또는 무주택자가 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100% 안정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고민 끝에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또 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택 보급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뭐 일반 가구 수가 모로 들어가죠. 이 분모에 들어가고 총 주택 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가 몇천 가구인데 총 주택 수가 얼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보급률 뭐 90 몇 프로다, 100% 이상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자가 점유율이라는 또 의미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집이 있는데 전월세 등의 임대가 아닌 자기 집에서 직접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 총 가구 수분의 자가 점유 가구 수. 그러니까 일단은 내 집에서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내 집에서 내가 사시는 분이죠. 또는 뭐 1가구 2주택인데 한 집은 내가 살고 한 집은 임대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50% 되겠죠. 그런 점유율입니다. 자, 자가 점유율 한번 보실까요? 자가 점유율이 조금 이 그래프가 좀 흐린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수도권 보면 빨간색 밑에입니다. 점점점 가다가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50%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 50%는 임차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뭐 전세나 월세로. 나머지 광역시라든지 일방 지방 시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가 보유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조금 다르죠. 내가 실제로 내 명의의 집이 있으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가구 수분의 자가 보유 가구 수. 내 집이 있든 없든 뭐 다른 임대를 주든 이걸 떠나가지고 내 집으로 내 명의가 있는, 그 집에 내 명의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지역별 자가 보유율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보면 점점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019년 기준에 54%죠. 그러니까 40 몇 프로는 아직까지도 임차를 하고 있고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54%는 자기 명의의 집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가격이 하락이겠죠. 지금 너무 올랐다. 가격이 너무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떨어져야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가 보유율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100%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내가 살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현재 임차인들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 매수를 독려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넓게 보면 6대4 정도 비율입니다. 한 60%가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이고 40에서 50%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 월세가 없고 다 자기 집에서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월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월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매수를 독려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70 대책에 보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또 혜택이 있습니까? 취득세를 뭐 많이 낮춰주거나 아예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세 번째, 전월세가 사라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다 내 집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자체가 없어집니다. 투기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특히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세 물량이 없고 아파트 살 사람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전세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다 내 집에서 살면 전월세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가 필요 없게 되고 다주택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하시는 분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월세를 주고 나중에 추후에 가격에 대해서 내가 뭐 상승분을 내서 내가 그 이득을 취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자선사업 하려고 다주택자 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임대사업자 마찬가지죠. 예전에 임대사업자 도도 등록을 했지만 왜 등록했습니까? 물론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격 올리지 않고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70 대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말씀드렸죠. 이번에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관련해가지고 LTV, DTI를 10% 정도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가지고 현행에서 계산으로 보면 연소득이 좀 더 상향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더 사, 너희들에게 대출 더 해줄 거야, 이런 제도가 신설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의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다. 1억 5천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100% 감면, 또는 1억 5천 3억, 수도권 4억 이하에는 50%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아까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 하면 8%, 12% 엄청난 취득세를 몇 배로 올렸죠. 근데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서는,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취득세 이렇게 낮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아닙니까 정말?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말씀드렸죠. 반대로 법인 취득세율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8%. 물론 이게 나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렇지만 3주택 이상 법인으로는 12%나 되는 취등록세,
1억짜리 집을 사면 여러분들 1200만 원 이상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가면 누가 사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하지만 기존 주택 보유자가 제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집을 한 채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주택 매수 있죠. 아까 예전에서 우리가 계속 있었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죠. 그때도 여러분들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팔고 저 집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간 뭐 며칠간이라도 일시적인 2주택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8%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 이상 사지 마. 세금 더 때릴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죠.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가.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근데 40%에서 50% 되는 이 무주택자분들 어떻게 주택 매수를 독려할 것인가? 방법은요. 자,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번에 세금 왕창 올렸죠. 그렇게 하듯이 무주택자가 만약에 집을 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금을 막 엄청나게 막 올렸다. 무주택자 관련해서 세금을 과태료까지 막 올린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모두가 집이 한 채 있고 내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한 내용이 있죠. 무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안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봤는데요. 소유에 있어서 내가 만약 집을 소유하게 되면 세금 말이야. 지금 좀 세금 엄청나게 올린다는데, 아니 1주택자도 말이야 종부세 올린다 그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또 이런 생각. 또는 자산.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 나는 내 집을 내가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생각. 또는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 상황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나 그거 못 갚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 우리는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일본에 빈집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뭐 잃어버린 20년 돼서 폭락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 있죠. 자, 올라가면 현재처럼 올라가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또는 떨어지면 반대로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언제 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태료를 과감하게 그냥 하면 또 욕하실 분들 계실 거죠. 자, 이런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및 연간 가격 변동률 추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60, 70, 80 쭉 이 그래프 지수입니다. 지수. 이 100%가 넘어가면 지금 좀 과열됐다 이런 얘기죠. 이 밑에서는 예전에 보면 규제 강화, 중간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또 규제 최근에 강화되고 있죠. 오히려 규제가 완화될 때 점점 부동산의 지수가 좀 내려가는 경우, 최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폭등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에서는 규제를 점점 20몇 번 차까지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동산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을 때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도 크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상하죠. 조금 규제 강화를 하고 그때부터 뭐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위기가 빠졌는데도 지수가 그 이후에 조금씩 내려갔던 거죠. 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몇 년 뒤에 영향이 왔다. 이때 규제를 많이 완화했죠. 근데도 희한하게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됐습니다. 자, 어떻게 정부가 시장에 관여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하는 방향대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대출 완화, 이번에 무주택자 분들에게 저는 내 집 마련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100%라는 것을 절대로 있을 수 없죠. 100% 자가보급률,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 여러분들 집으로 돈 벌 생각이 없거나 또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 사람, 아니 남의 집이 오르던 내리던 큰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아니 자녀를 위해서 말이야, 내 자녀가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집값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좀 미리 좀 내가 사두려고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실수요자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말이야,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집 한 채 미리 나중에 살려면 더 힘들 건데 그래서 미리 사두는 부모,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1가구 2주택 경우에 말이야,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투기꾼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내 선택을, 그리고 내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죠. 사회, 또 회사, 여러분들이 또 믿는 정부,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정말 좋아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합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대한민국 부동산을 가격을 하락시켜서 100%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든 세금을 왕창 때리든 간에 그분들이 집을 사게 한다면, 모든 전가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만 된다면
부동산이 전혀 올라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 또 무주택자들이 왜 집을 가격 올라가도 못 사고 가격 떨어지도 저도 못 사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집을 살 생각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강력한 규제 대책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공급 뭐 이런 얘기 또 나야 되겠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부동산 공급이 없는, 추가적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한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주택을 또 아파트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또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지금 정부 말을 믿을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온 시간과 열정과 비용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저에게 또 혹시나 제 영상이 또 널리 공유를 같이 해다 생각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